최근 유럽 항공우주국 ESA에서는 인간을 절전 모드로 전환시켜서 기초대사량을 25%로 낮춰서 우주여행을 할 때 산소와 음식 소모를 최소화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우주 공간은 너무나도 텅 비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보기엔 거리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까지의 거리나 바로 옆 행성인 화성까지의 거리나 엄청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오해할 수가 있지만 사실상 엄청난 차이가 나죠. 현재 로켓 기술로는 달까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왕복할 수도, 아니 호만전이 궤도를 포기하고 연료량을 더 늘리게 되면 이론상으로 2-3일 만에 왕복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화성은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화성이 지구와 가까워지는 시기가 대략 2년 2개월이기 때문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리입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공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 가장 가까울 때에도 서로 6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로켓이 날아가야 하는 거리는 거의 1억 킬로미터에 달하죠. 반면 달까지의 거리는 약 38만 킬로미터로 단순 계산해도 달까지의 거리보다 거의 250배 정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시속 100km의 속도로 자동차를 타고 화성까지 날아간다면 거의 115년 정도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희 집에서 경기도 화성까지는 115분이면 갈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먼 거리까지 가는데 필요한 연료도 연료지만 다행히 우주는 거의 진공이라서 저항이 없기 때문에 등속 운동이 가능하고 따라서 연료를 가장 아낄 수가 있는 궤도인 호만전이 궤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호만전이 궤도를 이용하면 약 9개월 정도가 이동에 소모되는데 이렇게나 먼 거리 때문에 인류가 달에 착륙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화성에 직접 갈 엄두도 내기 힘든 것입니다. 편도로 최소 9개월 이상, 왕복으로 18개월 정도를 이동을 한다면 이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이 사용하는 산소량이나 마시기 위해 필요한 식수나 음식 같은 그런 자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성 여행을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서 물, 식량, 산소 같은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야 되고 이는 우주선의 부피 증가와 무게 증가로 이어지죠. 우주선의 무게가 1kg씩 늘어날 때마다 로켓 발사 비용은 수천만 원씩 늘어나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인간이 곰처럼 겨울잠만 잘 수가 있다면 로켓의 무게를 무려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고 화성여행이 좀 더 현실성이 있게 다가오게 되지만 겨울잠이나 동명 같은 이야기는 SF 같은 데에서나 나올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까진 말이죠. 최근 유럽 항공우주국 ESA에서는 인간을 절전 모드로 전환시켜서 기초대사량을 25%로 낮춰서 우주여행을 할 때 산소와 음식 소모를 최소화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SF에서 나오는 냉동인간보다는 겨울잠을 자는 곰과 더 유사한데 인위적으로 인간을 곰처럼 겨울잠 자는 상태로 전환시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미 곰이 겨울잠을 자고 무사히 회복하는 메커니즘을 인간이 거의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인간을 곰이 겨울잠 자는 상태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려는 아이디어는 이전부터 나왔지만 사실 인류는 이미 이 기술을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면 마취 중에 수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신진대사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저체온 상태로 만들게 되는데 이때 대사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곰처럼 신진대사를 30% 이하까지 줄이려면 곰이 사용하는 방식을 인간이 모방을 해야 된다고 연구진은 주장을 한다고 하네요. 곰은 인간과 비슷한 체질량에 유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까워서 곰의 겨울잠 메커니즘은 장기 우주여행을 할 때 완벽한 롤모델이라고 합니다. 겨울잠을 자기 전에 곰은 6달 동안 체지방을 늘리고 6개월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금식을 하고도 버틸 수가 있는 이유는 겨울잠 자기 전에 최대한 체지방을 늘려놓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겨울잠을 자고 나온 곰은 상당한 근손실과 골밀도 감소가 나타나긴 하지만 다시 벌크업을 하면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인간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수면 마취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고 탈수가 오지 않도록 식수를 공급해야 하는데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곰과 비슷한 방식을 써야 합니다. 바로 절전 모드에 들어가기 전에 고도 비만에 근접할 때까지 체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방 1kg에는 거의 8000kcal에 달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30kg 정도의 체지방이 있다면 몸 안에 대략 23만 kcal 정도의 에너지를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루에 1000kcal로 살 수가 있다면 무려 230일 동안 살 수가 있는 에너지죠.
가끔 뚱뚱한 사람들이 며칠만 굶어도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몸에 축적이 된 지방이면 탈수만 안 되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생명에 지장. 물론 이 정도만 해도 인간을 곰처럼 절전 모드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곰 같은 경우는 애초에 6개월간 겨울잠을 잘 수 있는 신체 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남성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인간의 테스토스테론입니다. 곰의 경우 겨울잠에 들어가기 전에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극단적으로 낮아지고 이로 인해서 근손실이 발생합니다. 근육은 기초대사량을 엄청나게 높이는 주범이기 때문에 근육을 쫙 빼서 기초대사량을 최대치로 줄이는 것이죠. 거기다가 애초에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을 인위적으로 극단적으로 낮춰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사실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지만 남녀 모두에게서 나옵니다. 대신 남자와 여자는 그 양에서 차이가 매우 크죠. 다행히 여자의 경우는 테스토스테론을 극단적으로 낮춘다고 해도 근손실 외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남자인데, 남자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을 극단적으로 낮추게 되면 성기능 장애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조금 낮아진 정도에서 회복하는 건 어떻게든 되겠지만, 이번처럼 인위적으로 절전 모드로 만들기 위해 극단적으로 낮추게 되면 영구적으로 고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자라니! 아니, 내가 고자라니! 남자들한테는 슬픈 소식이지만 적어도 여자들은 이론상 절전 모드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온도를 10도 이하로 맞추고 의도적인 저체온 환경을 만든 다음에 약물과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 여성의 경우 일일 대사량을 500kcal 이하의 절전 모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고 가끔 깨서 움직이거나 화장실을 갈 수는 있겠지만 기초대사량이 너무나도 낮아져 있고 의식이 적어져 있어서 항상 비몽사몽한 상태일 것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꿈속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남자들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때문에 유의미한 극단적인 절전 모드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여자들의 경우 몸에 비축을 해둔 체지방만으로 9개월 동안 버틴다는 건 이론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25%로 줄어들면 산소와 물 사용량도 25%로 줄어들기 때문에 로켓의 크기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 잠만 자니까 우주선 내의 편의시설도 사실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선의 크기와 무게를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던 게 SF 영화처럼 냉동인간이 돼서 우주를 여행하는 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사용될 수명 캡슐의 형태로 2019년에 고안되었던 아이디어가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SF 영화에서 나온 디자인과 비슷했기 때문이죠. 한 가지 확실한 건 근미래에 인간이 화성에 가는 장면은 보게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만